세 분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를 열고 싶은 그런 절실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권을 뺏는 작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균형 잡힌 운동장에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법. 세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말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정부를 여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검찰 개혁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제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TF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한 후에 요 수사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법무부에 둬야 될지 혹은 총리실을 산하에 둬야 될지 혹은 행안부에 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민명도 의원님께 혹시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신지 또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가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고 그 사람이 나눠져 있으면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행안부에 두는 것이 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행안부에 있든 총리실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의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서 결국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했는데 10개의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2개는 유죄, 8개는 무죄일 때 이 검찰들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버리면 승진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다면 행안부에 두는 것이 조금의 입김들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충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안은 사실은 거기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이번에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 드러났듯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언제든 그 수사를 정당하게 했던 백혜룡 그 형사과장이 좌천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형사소송법의 표적 수사라든가 혹은 인권 침해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관들을 검사들을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객관 의무를 저버린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자비한 그런 수사를 하는 그 검사들을 반드시 처벌하는 조항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검사로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게 해서 퇴직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21대 때부터 가짜 뉴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같이 매출액이 큰 그런 회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했다가 그때 당시 지도부의 반대로 저희가 지금 본회의까지만 가고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강덕구 의원님께 지금 제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혹시 발의하신 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회초리라면 미디어 바우처법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서 공정하고 또 유용한 그리고 바른 뉴스를 하는 언론사와 또 유튜버 분들에게도 국가의 정부 광고비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드리자 그런 취지인데요. 혹시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 입장은 어떠신지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미디어법 바우처법을 만든 게 언론 지형을 좀 균형적으로 잡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포함해서 실제로
정론직 비리라는 부분을 맞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이런 우리 기독권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 힘을 주자. 그래서 균형성을 맞추자. 이런 취지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미디어 바우처법은 정부 광고비가 매년 1조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정부 광고비가 사실은 조선일보와 같은 족본 언론에 많이 배당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MBC에 대한 광고는 끊으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수십억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광고비의 배정을 국민께서 선택하신 바우처를 많이 받는 그런 언론사 혹은 유튜버 언론 기관들에게 함께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적극적인 동의 또 찬성 의견 표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짬짬이로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경기도 당원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서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원의 축제로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당원 주권을 위한 뭐 플랫폼도 만들고 도당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해서 나왔는데 요 점에 대해서 혹시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민명덕 의원님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데요. 당원 주권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미 세 가지를 실천했고 저에게 도당에 대한 권한을 주면 60개 지역위원회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토론회 열리는 것도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는 것 이게 핵심적인 당원 주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